안녕하세요. 100만원의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21대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쯤부터 보시면은 이제 게시판을 개설을 했어요. 21대 정부 부동산 정책이라고 게시판을 개설했고, 여기에다가 제가 요즘 자주 글을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글들을 갖다가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올렸던 글인데요, 이번에 국토부 장관 인선과 관련된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른집에 올렸던 글을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원글은 댓글을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분야 인선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인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21대 정부 19개 부처가 있거든요. 장관 후보 발표가 있었는데, 다만 2개 부처, 국토부하고 문체부 장관 후보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이에 관한 내용을 갖다 지난주에 올려드렸었는데, 다만 좀 변한 게 국토부 장관 후보였던 이상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 바로 얼마 전에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 감안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후보군은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한 7분 정도가 있습니다. 맹성규, 문진석, 손명수, 윤우덕, 한준호, 이렇게 5분은 국회의원이고, 김세용, 이상경은 교수님들이죠. 자, 어느 부처든지 장관 후보군으로 오르는 인물들은 큰 가지로 분류하자면 정치권, 관료, 학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자,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 장관 후보군은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첫 줄에 5분, 이분들은 이제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들이고요. 둘째 줄에 2분, 김세용, 이상경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관료 출신이 표면상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정치권 출신 5분 중에 2분이 관료 출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먼저 후보군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세세한 평가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걸 시작해 볼게요. 우선 맹성규 의원, 제가 오타가 났네요. 맹성규 의원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맹성규 의원님하고 손명수 의원님은 이른바 관료 출신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시지만, 왜냐면 두 의원 모두 국토부 2차관 출신입니다. 국회의원을 역임하기 전에 상당 기간 국토부의 늘공이었다. 늘공무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공무원이었던 얘기죠. 자, 맹성규 의원과 손명수 의원은요, 모두 현재 국토위 소속이고요. 특히나 맹성규 의원님은 현재 국토위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의원만을 비교한다면요, 현재 국토위 위원장을 감안하는 것 이외에도 3선이시거든요, 맹성규 의원이. 이에 반해서 손명수 의원은 초선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에서는 맹성규 의원이 지명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거고요. 각각 인천 남동하고 용인이 지역구인 의원들입니다. 다만 이 두 의원 같은 경우에 두 분 다 국토부 관료 출신이긴 해요. 하지만 국토부 2차관을 지냈다는 점하고, 또 이분들이 차관을 지내신 시절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거든요. 이런 이력은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 즉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국토부에는 차관이 2명이죠. 1차관, 2차관이 있는데 2차관은 교통물류 쪽이고 주택정책은 1차관 담당입니다. 즉 이 두 분의 의원이 모두 2차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주택보다는 교통 쪽이 전문이다. 교통 물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현재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주택의 공급 문제가 사실은 부동산 문제 코어잖아요. 이랬을 때 감점 요인이죠. 아무래도 주택 쪽이 아니라 교통 물류 쪽이니까. 물론 장관이 실무자는 아닙니다. 또한 국토부 차관 이력이 두 의원 모두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비판받는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토부 차관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녹색으로 이제 표시했는데, 문진석 의원하고 윤우덕 의원이 있습니다. 이 윤우덕 의원하고 문진석 의원은요, 각각 파주와 천안이 지역구인 의원들인데요. 각각 4선 중진, 이제 윤우덕 의원이 4선이고요. 문진석 의원은 2선 의원입니다. 이제 두 의원은 좀 전에 소개드린 맹성규, 손명수 의원과는 조금 다르게 관료 출신은 아니에요. 두 의원이 아마 국토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는 이유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국토부 위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진석 의원의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 동기죠. 그리고 국토위 현재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윤우덕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로 분류되고, 이른바 운동권 출신, 연세대 출신인가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여타 장관 인선, 다른 부처 인선에서 이쪽 출신분들, 예를 들면 뭐 7인의 출신이 이분 중에 계신데, 다른 7인의 출신 분이 장관에 기용된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두 의원, 문진석, 윤우덕 후보의 어떤 타 후보들 대비 장점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 의지를 강력하게 지원할 여지가 가장 높은 후보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가장 친근한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동시에 이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군에 비해서는 부동산 정책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전문적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부각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쪽 관료 출신도 아니고 학자 출신도 아니다 보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이 그랬고요.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장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후보 문진석과 윤우덕 의원은요. 장단점이 극명한 후보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의지는 갖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준호 의원이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역시 국토위 소속이긴 한데 일단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잘생긴 분입니다. 일단 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요 뒤에서 따로 좀 언급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학자 출신 후보군이 있습니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하고 이상경 가천대 교수입니다. 근데 이상경 교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제가 글들에서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부동산 책사라고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이번 21대뿐만 아니라 20대 대선 때도 부동산 정책을 입안시켰던 분이에요. 어느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쪽에서 그 당시에. 다만 지난 20대 대선 때와 다른 점은요. 이상경 교수를 보좌하던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 중에 남기업 소장 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번 21대 대선 과정에서는 배제가 됐어요. 왜냐면 지난 20대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했던 분들이 좀 배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좀 정책이 달랐잖아요. 이상경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토균형개발이라든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제가 이 영상의 원본이 되는 글을 지난주에 올렸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이 영상을 찍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장관 후보군에서는 일단 제외가 됐어요. 이미 차관으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분의 차관 임명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이거는 뒤에서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있죠. 학자 출신 후보군 중에 김세용 교수는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죠.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사장을 1호로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을 런칭했고 최근에 TV 보시면 광고 나오는 그거 맞아요. GH. 그 다음에 모듈러 주택 등 모듈러 주택 조립식 주택입니다. 13층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것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에요. 주로 공공주택 사업에 관여했죠. 왜냐하면 SH, GH 출신이잖아요. 다만 잠시 최근에 SH, 즉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라인을 보면요. 중간중간 직무대행들이 잠깐 있었던 분들 빼면 변창흠, 김세용, 김원동 사장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이 라인은 좀 흠존무, 좀 무섭습니다. 왜냐면 아시죠? 변창흠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국토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문제가 좀 많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 사장이 바로 지금 언급된 김세용 교수님인데 이분도 공공주택에 대해 여러 정책을 내놨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은 김원동 주택공사 사장이 있죠. 서울주택공사 사장. 제가 왜 이걸 흠존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잠시 얘기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좀 많아요. 불신이 많다는 게 이게 공공주택 정책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하죠. 공공주택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공공주택 정책이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100년, 1000년 주택 등등 공공주택들 제도가 나왔었는데 저는 실효성 거의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에 대해서 조만간 다음에 공급 관련 영상에 한번 올라갈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이런 학자 출신 장관은요. 장점이 있어요. 정책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명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갖다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만 그 정책 이론 기반이 현실과 매칭이 좀 안 될 경우라거나 그리고 현실과 좀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다 그러시진 않지만 교수님들 좀 깐깐, 꼰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개의 후보군 관료 출신, 정치인 출신, 학자 출신 살펴봤는데요. 각 후보군별로 장단점이 뚜렷하죠. 지난주 정도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인성과 관련된 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무진으로는요. 주택 공급을 담당했던 똘똘한 밀공 출신 인물들이 주로 배치됐어요. 김효정 주택 담당 국장이라든가 거의 주택 쪽 인물들이 이번 국정기획인가요? 거기 다 들어갔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국토교통부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택 공급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문제만을 다루는 부서는 아니죠. 교통 물류도 다루죠. 근데 다만 현재 국토부의 가장 시급한 임무가 주택 문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공급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현재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 실무진들이 있잖아요.
그 실무진 급들에 걸맞는 장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후보군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후보군들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요. 가능하다면 이제 뭐 주택 정책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문진석, 윤우덕 의원보다는 이분들 정치적으로 이제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올 수 있겠지만 이분들보다는 김세용이나 이상경 교수가 나을 것 같고 이 두 교수보다는 맹성규, 손명수 의원이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로 장관 임명이 이루어진다면요. 지금 현재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맹성규 의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 얘기를 제가 뒤에서 한다고 좀 빼놨었죠. 다른 분들에 대한 평가와 다르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한준호 의원이 지금 거론되는 국토부 장관 후보들 중에서는 오히려 가장 낫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뭔 뜬금없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세 후보군이 있었잖아요. 이 후보군들은 각각 장점들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보셨지만 모두 뚜렷한 단점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직은 실무진은 아니죠. 어차피 실무는 차관 이하 밑에 있는 실무 전문가 그룹이 장관 바로 아래서 구르고 또 굴러요. 물론 그 실무진을 무시해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게 문제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하고 명확하잖아요. 공급 문제라는 거. 오히려 그 실무와 관련해서 뚜렷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보다는 한준호 의원처럼 그런 뚜렷한 단점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물론 뚜렷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인물이 장관을 맡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일본의 쌀 가격 폭등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최근 해결되고 있죠. 어떻게 해결했죠? 이른바 펀쿨색자?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하는 분이 있죠.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 아들이에요.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농업 전문가라서 농림수산 장관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농림수산 장관이 돼서 일본 쌀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당연하도 제가 개인적으로 뭐 고이즈미 신지로 이 펀세쿨자의 모든 언행을 좋게 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정부 초기고 실질적인 논쟁이 아닌 논쟁들이 진행될 여지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실무적인 공급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대립이 지금 심하잖아요. 이러한 여지가 있을 때는 이런 펀세쿨자 식의 인선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력들을 봤을 때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 전혀 비전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분도 국토위 소속이에요. 그리고 다방면에서 나름 능력을 인정받고 있죠. 왜냐면 출신 자체가 뭐 기업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아나운서도 당연히 하셨고 무엇보다 현재 국토부가 해결해야 될 주택 공급 문제에 있어서 장관으로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단점이 없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제 실무진과의 소통 능력, 장관이니까 그다음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 즉 뭐 지적 능력이랄까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준호 의원은 뭐 멘사 의원인가? IQ가 165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외모의 멘사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에서 좀 큰 좀 무기는 한데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한준호 의원 같은 사람이 꼭 한준호 의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후보들로 언급되는 인물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무진이 현재 부동산에 맞는 부동산 공급 정책을 내온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 때는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에 너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보다 오히려 이해관계 없어 보이는 인물을 내세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핵심은 실무진들이 현재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대안을, 실무진들이 만든 대안을 윗선에서 이념 등에 따라서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장관의 일종의 상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뚜렷한 상징을 내세우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변화가 있었죠.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상경 교수님이 주택 담당인 1차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러면서 장관이 사실 누군지는 그 중요도가 퇴색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실무진이 사실 중요한데 실무진의 핵심 위치에 이상경 교수님이 들어갔잖아요. 1차관이 주택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주제 영상을 갖다가 좀 띄워드릴 건데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디까지나 현재 장관 인선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상경 교수가 차관 1차관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 국토부 장관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높아시면 좀 말씀드리면요. 현 정부는 민주당 대통령이 전부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후보들은 전부 다 당연하게도 모두 민주당 관련 인물들입니다. 자칫 제가 한쪽 진영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 아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양 진영에서 벌써 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저 개인은 물론이고 당연히 아름집은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본격적인 627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보다는 뭐 대응 위주로 다뤄드릴 생각이에요. 자, 더위가 매년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아린집 회원님들 건강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